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금 부담이 너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오르는 것도 한 자리 숫자가 아니고 몇십 퍼센트 혹은 몇백 퍼센트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에 대한 그 억울함은 신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더 생생한 이야기는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댓글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폭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전 국민 같습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정체 내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4대 보험 부과 등이 이중 삼중구를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들 가운데서는 정부가 세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금 폭탄의 실상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종부세로 나누집니다. 11월 20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한 사람들 가운데 충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이것은 이제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세금 부담 상한선도 과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계해서 1.5배를 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상한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30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 가액은 2018년도에 공시지가의 80%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85%입니다. 2022년까지 100%,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은 바로 공시지가가 되는 것이 2022년입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은 60%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도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90%까지 앞으로 인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인상되고 공정시장 가액도 인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그렇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세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였지만 2019년도에는 3.2%까지 증가했습니다. 아마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부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2022년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종부세 부담 대상은 올해만 하더라도 14만 명이 증가해서 최대 60만 명까지 종부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세수는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60% 늘어나서 3조 3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별다른 소득이 없는 연금으로 수입하는 그런 은퇴자들 같은 경우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공시지가 인상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도에는 6.2%, 2019년도에는 9.42%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2% 정도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는 6에서 9% 정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만큼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 경기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가 굉장히 깊고 짙게 이렇게 우리 사회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가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민간이 중심으로 된 경기 부양책 같은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과 토지에만 세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세금들이 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지금까지 한 1% 정도로 매년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2.04%가 늘어나고 2020년도에는 3.2%가 늘어납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에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들에게 부과되는 기타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는 4.4%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6.6%, 2019년도에는 8.8%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되는 필요경비 비율도 기존에 80%에서 60% 줄어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부터 법인세는 총국세의 24%를 차지하는 법인세 최고 요율이 22%에서 25%로 3%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도 42%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 그리고 지방세가 4.2%, 그리고 4대 보험이 10% 등을 합치면 거의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선진국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들인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이 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소수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성격에 따라서 세금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세금 정책의 미래입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지출에 맞추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그런 겁니다. 세금에 맞추어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에 맞춰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그런 철학이 확고합니다.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쓰는 돈은 효과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하게 재정 승수 효과가 낮다고 봅니다. 대개 1억을 투입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5천만 원 정도가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승수가 0.15에서 0.5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재정 지출 같은 경우는, 특히 현금성 복지 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경우는 특히 재정 승수가 낮습니다. 0.15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부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들여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세금을 거두들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러나 과중한 세금이 나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효과들, 생산활동의 감소라든지 투자활동 감소, 근로의욕 저하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정부가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제 가중한 세금 부담 강행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과중한 세금은 점점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는 결국 한국은 정부 개입주의와 정부 만능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드는 역동성을 상실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되기가 힘들 겁니다. 세 번째는 생산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원천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권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방법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한 사회의 생산적인 계층은 이런 고과세에 대응해서 생산활동을 크게 줄여버리거나 생산활동 자체를 아예 해외로 이전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지출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원칙을 유지하는 한 피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과중한 세금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능한 세금 부담을 낮추어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달콤함에 젖어서 계속해서 중과세 정책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한국 경제는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정체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과세로 일관하는 사회에다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제활동 자체가 침체가 되면은 결국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 세금 수입을 지출에 맞춰서 맞추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선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효과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기적인 달콤함보다도 중장기적인 그런 역동성 회복, 민간의 활력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